오늘 코스닥에서는 뭐 한쪽에서 2차 전지, 한쪽에서는 셀트리온 양쪽에 끌어당기니까 코스닥 800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오후장의 탄력도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801.84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오늘 장 정리는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온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좀 시원하게 종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오늘 시장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서진시스템이에요. 사업별 성장과 수주 확대 기대 속에 오늘 불기둥이 모처럼 나왔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기둥의 불씨가 당분간 안 꺼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기대해보자. 서진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로일치가 됐는데 이권희 부장님, 네.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우려했던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 하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면 이 회사 도대체 무슨 회사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뭐 2차 전지로 엮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통신 장비로도 엮이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조 합금 뭐 그래서 어떤 이제 중요한 것들을 싸는 그리고 그걸 가볍고 튼튼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ESS 관련돼서도 여전히 그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로 비바람에 이렇게 밖에 있으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녹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통신 쪽이 좋으면 또 같이 좋아지고 반도체 쪽도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뭐 2차 전지 쪽도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 상장할 때도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빠질 때는 이쪽에 속해 있어서 빠지고 저쪽에 속해 있어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좋은 게 이 회사의 또 단점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겠죠. 이제 결국에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우려했던 것보다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 전방 산업들이 생각보다 지금 뭔가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진 시스템 보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앞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방 산업이 좋으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주가도 오랜만에 지금 양봉을 크게 그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껍데기 만드는 회사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꼭 그래요. 좋은 거 다 잘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의 정체성이 뛰어나지가 않아서 여기에도 묶이고 저기에도 묶이다가 주가 상승이 좀 더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실적까지 확인해 보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두 분은 오로일치해줬고 두 번째 한솔케미칼로 볼게요. 수출 데이터 개선으로 인해서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을지 한솔케미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이번에도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기관의 연이은 매수가 이번 주 내내 들어와주고 있고 여기 오늘은 외국인도 동참을 했어요.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슬슬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솔케미칼을 좀 자세히 보면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이런 IT 제품 수요 감소 그리고 비메모리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이 반도체 소재 매출액 부진으로 인한 영향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 소재 공급 증가 그리고 IT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2월에 발표한 중국의 이 제조업 PMI 지수가 52.6으로 약 1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순이익이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실 이제 조금 주가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을 보면서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오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수출 데이터 개선에 투자 매력도도 좀 더 커질 것 같다. 오로 일치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 OX 종목 보겠습니다. 중국의 저출산 수혜주죠. 최근에 아동 관련주들이 테마주로서 또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크게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대표적으로 SAMG 엔터, 꼼비 이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보시죠.
여긴 처음으로 나뉘어졌는데 지금 SAMG랑 꿈비 완전 핫하거든요, 부장님. 네. 너무 핫해서 X. 네. 아니 요즘 또 가는 놈들만 더 간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또 갈 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 예, 제가 볼 때는 SAMG도 그렇고 꿈비도 그렇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꿈비 같은 경우는 상장 가액보다 공모 가액보다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거의 지금 2천억을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사업 내용 자체가 좀 확인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AMG 같은 경우도 한번 뭐 시세 분출을 한 이후에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제 출산 양회에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SAMG도 물론 당연히 이제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주가는 상장가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둘 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뭐 3개월 되면 또 물량도 나올 수 있고요. 또 6개월 때 또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게 주가가 먼저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먼저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서 좀 약간 기로에 서 있지 않겠나 SAMG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AMG와 꿈비에 대해서는 X. 반대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OX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항상 뭔가 이 저출산 수혜주는 이렇게 빵 하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3월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고령화 저출산은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 경기 둔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짝하는 정책이 아닌 이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주력적으로 정부가 정책에 힘을 쓸 것 같아서 글로벌 정부 정책 수혜주로 판단을 해서 저는 오늘 O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두 분에게 어떤 종목을 살 건지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먼저 볼게요. 이건희 부장님은 AI는 나부터 시작한다.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갖고 오셨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이제 책과 서적과 관련된 용어인데 어떻게 연관될까요? 볼게요. 아이패밀리 SC와 SNS택입니다. SNS택과 AI는 나로부터. AI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AI 수혜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AI를 하려면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2조 원에 달하는 뭐 돈을 투자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모든 기업들이 한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자체 뭐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딥러닝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시키면 결국에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럼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냥 일반 반도체 갖고 안 되고요. 결국에 이제 뭐 GPU에다가 HBM이라는 걸 갖다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판주들도 좀 FCBGA 관련 종목들도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고 근데 이 근본으로 가면 결국엔 미세화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이제 좀 더 확대가 많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보면 EUV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씌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공정을 시작할 때 이제 EUV 공정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그 펠리클을 국산화 시켰다라는 부분 이게 한 장당 50억이 넘는 거를 이걸 쓰면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장당 한 1억짜리를 쓰면 좀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50억짜리를. 네. 예, 그러면 이게 안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일본 기업 미쓰이 화학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뭐 개발을 해서 이걸 갖다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국산화에 지금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성공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이 좀 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한 이유도 이 국산화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씩 들 때마다 또 이제 이 IT 종목들 보면 또 한 번 좀 자꾸 조정을 너무 잘 받죠. 맞아요. 예,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시작은 스타트는 여기서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쪽 지금 반도체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D램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AI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랑 뭐 미국 사이에 지금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 결국에는 AI랑 엮여 있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비메모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이게 다 AI랑 관련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확대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SNS텍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기대감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AI라던가 뭐 로봇이라던가 모든 게 다 되기 위해선 자율주행도 그렇고 반도체가 무조건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반도체는 그 업황이라던가 사이클 때문에 그동안 수혜주로 떠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끊어냈냐? 엔비디아가 끊어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SNS텍을 보겠습니다. 약간 반도체들은 투자하기 지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략은 어떻게, 기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은 전고점 부근이 한 33,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매수가는 33,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내야 사실은 조금 더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한 7,000원 정도 올라가면 탄력 받으면 더 뚫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2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29,500원. 일단 1차 목표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이렇게 SNS텍 들어보겠고요. 또 다른 키워드가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K뷰티로 하면 너무 화장품인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가져와 봤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색조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훨씬 이 색조 화장품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의 기업이기도 하고 어디죠? 롬앤 아시죠? 그렇죠. 네. 뭐지? 이제 샵을 다니니까 저희는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색조를. 그렇군요. 그래서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립이나 뭐 블러셔, 섀도우를 다 롬앤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롬앤이요? 네, 알아요. 네.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심을 담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양해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목표가가 5% 이상만 나와도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제 6% 이상이면 정말 환호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몇 년 만에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다시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로 조금 닫혀 있던 동안에 한국 컨텐츠나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KD 뷰티의 인식이 이제 굉장히 선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북미 등에서 이제 화장품사의 입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앞두고 화장품 섹터를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패밀리 SC의 장점 같은 경우 확실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미 뭐 국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 시장 장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아시아인을 좀 주력한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도 보면서 일본 내 사이트에 이 순위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 립이나 이런 블러셔, 뭐 섀도우들이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규 브랜드가 런칭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비건 중심의 브랜드가 런칭이 되어 있어서 이제 기존에는 1, 20대가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20, 30대를 기반으로 조금 새로운 돌파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가, 종가 정도 추천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를 선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500원, 순저가는 12,000원 드렸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시장의 빨간불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상승만 나타나고 있고 2,430.98포인트, 코스닥은 1.87% 크게 오르면서 801.91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장에 사실 이 코스닥 지수에 좀 부담이 줬던 거는 2차 전지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더 거센 바람을 갖고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이건희 부장님 어떤 종목을 동시효과 특징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핫한 종목들은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핫하지 않은 비아트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예, 비아트론 보면 이제 제가 요새 한 9,000원대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꾸준하게 그냥 지금 한 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칩과 이제 AI 칩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주로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고요. OLED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개발한 장비는 AI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FCBGA 기판을 만들 때 쓰는 장비를 이제 후공정 장비를 개발해서 대덕전자에 납품을 한 것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뭐 주식농부 박용옥 씨가 갖고 있어서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덕전자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비아트론을 왜 사야 되는지가 한번 보이실 텐데 대덕전자 보면은 결국에는 FCBGA 그 만들어준 기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GPU를 얹고 그 다음에 HBM을 얹어서 AI 칩, A100 뭐 칩을 만든다라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비아트론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아트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에 윤혜림 대표 눈에 들어온 동시호가 특징주 보죠. 네, 저는 오늘 유진 로봇을 가져왔는데 이제 오늘 장 초반에 또 로봇주가 다시 또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로보티즈가 굉장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로보티즈는 또 반짝 핫하다가 다시 유진 로봇이 좀 강세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로봇 사업 진행과 이제 규제 완화에 따라서 정말 미래 사업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이 사실 단기간에 너무나도 과열이 되어 있어서 좀 손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도주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류진 로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눌릴 때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로봇주가 다 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유진 로봇은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 구간 코스피는 2,432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89% 오른 802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수급보다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면서 또 여기에 셀트리온 그룹 주로 몰리면서 지수가 움직여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 쇼과 함께 하셨습니다.